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급여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요새 가장 핫한 인공지능 챗봇인 챗 GTP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 방법 7가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한번 생각하는 그 돈 관리 방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부가적인 내용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 주제 챗 GTP에게 물어본 돈 관리 방법 7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산을 관리하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계획된 소비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무분별한 지출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무분별한 지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계획된 소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얼마를 지출할지, 소득 대비 얼마를 저축할지, 명절에는 또 얼마를 쓸지, 그다음에 휴가 비용은 또 얼마를 집행할지,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예산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비 등 모든 지출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쭉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1월 달에는 얼마 쓰고, 2월 달에는 얼마 쓰고, 명절에는 얼마 쓰고, 휴가 비용 얼마 쓰고.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지출 내역을 기록하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지출 내역 기록하는 것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모든 지출 내역 기록하면 어디서 돈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번 귀찮아서,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돈이 계속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계부를 꼭 한번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쭉 받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항목에다가 지출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 자, 두 번째로는 낭비, 세 번째로는 투자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항목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소비, 그다음에 얘는 뭐 불필요한 술을 사 먹었다 이러면 낭비.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책을 구매했다 이러면 투자.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요. 자, 소비는 최대한 잘 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자, 낭비는 최대한 줄여서 우리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형태로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즉 가계부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출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자, 이러면 가계부를 반드시 작성해서 지출 항목은 크게 3가지. 소비하는 항목, 낭비하는 항목, 투자하는 항목을 쭉 한번 리스트 작성한 다음에 최대한 낭비는 줄이고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 항목으로 여러분들의 지출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도 매우 돈 관리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자, 지출 줄이는 것은 우리가 예산 작성과 그 다음에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지출,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줄이면, 자, 그러면 줄인다라는 것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항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 점검은 일단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바로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소득 대비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먼저 예산 세우고요. 자, 그다음에 돈을 집행한 다음에 약간의 지출이 좀 오버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지출 점검은 반드시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 뭐 구독 서비스 체크하고 불필요한 것들 해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함께 써도 상당히 지출을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외식비를 최대한 줄이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거 우리 챗 GTP가 말하는 돈 관리 방법 7가지 중에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신용카드 사용 제한하기입니다. 자, 신용카드 다들 멀리 합시다. 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 돈을 당겨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써야 될 돈을 다음 달에 미리 당겨 쓴 이러한 개념이 바로 신용카드의 사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편리하죠. 대신에 남용하면 지출이 쌓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결제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로 결제가 2월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다음 달로 미리 다 앞당겨 쓴 겁니다. 자, 따라서 월 정해진 한도를 설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다라고 한다면 저는 월, 당월 결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달 쓴 거는 그 달 그냥 결제를 바로바로 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기한 게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고 다음 달로 결제를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카드 혜택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어차피 그 달 사용한 소비 금액에 대한 결제 금액은 충분히 지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미 신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달에 바로 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휴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 이상까지는 뭐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체크카드를 쓰자라고 뭐 똑똑한 척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카드는 습관입니다. 그죠? 뭐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나머지는 뭐 체크카드를 써서 뭐 소득공제를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그다음에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입니다. 무려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우리가 체크카드 쓰는 것만큼 쓰려면 최소 2배 이상의 지출이 발생돼야지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신용카드 쓰려면 여러분들 당월 결제하든가 그죠? 자, 아니면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꼭 써야지 신용점수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그냥 신용거래를 오래, 즉 체크카드도 오래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용점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이왕이면 조금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을 줄이는 것. 자, 이자만 상환하는 것을 우리가 만기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랑 대비되는 게 바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원금과 어찌됐든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자 금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만기 일시 상환 금액은 항상 동일한 이자 금액을 불입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이너스 통장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원금에 대한 상환이 없게 되면 영원히 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이왕이면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지 앞으로 내가 상환해야 될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이 많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환 기간을 조정하거나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상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만 상환할 경우에는 대출 원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비용만 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또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이 많다라고 한다면 바로 줄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실행을 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돈 관리하는 방법. 자, 긴급 자금 마련하기, 바로 비상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마련하세요. 자, 예를 들어 늦은 출근으로 인한 택시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뭐 AI의 답변이기 때문에 뭐 택시비 때문에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었을 때 우리 최소한의 월 평균 지출의 3배에서
약 6배 정도 규모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저축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비상금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이 묶여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페널티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먼저 마련하시고, 자, 비상금 마련도 저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축을 비상금으로 먼저 하시고요. 자, 비상금이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금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긴급자금 마련, 즉 비상금 마련하기였고요. 자, 마지막 7번째는 투자하기입니다. 자, 투자인가 투기인가? 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는 많은 위험도가 따르므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2가지 원칙 정도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투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목적의 투자를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금융투자와 부동산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렴하게 사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파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저평가된 자산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금융에 있어서는 주식이 될 수 있겠고요. 부동산이 있어서는 가격이 조금 시세 대비 하락한 금매, 혹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 창출, 즉 금융에 있어서는 이자 또는 배당, 부동산에 있어서는 월세 현금 흐름 창출하는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묻지마 투자보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매매 차익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면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금융과 부동산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묻지마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만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 한정된 부분들을 이러한 금융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챗 GTP가 말하는 돈 관리 7가지. 첫 번째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번 1월 달이 딱 적당하겠죠. 계획된 소비를 한 번 정도 예산을 통해서 세워 보시고요. 자, 2번째로는 지출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소비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자, 이 점검은 뭐다? 가계부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 관리 지출 기록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비 항목을 소비,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투자 항목 이렇게 체크해서요. 자, 소비는 잘 쓰고, 그다음에 낭비는 줄이고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자기계발 항목들을 늘리는 형태로 지출 구조를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써야 될 돈들을 다음 달로 계속해서 미뤄서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당월 결제, 그달 쓴 돈은 그달 결제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체크카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5번째는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만기 일시 상환. 원금에 대한 상환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금을 좀 상환해야지 그래도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자금인 대출이 아니라 긴급자금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상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비상금 3개월 또는 6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미리 한번 마련하시고 여러분들 저축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 요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에 맞는 투자를,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융공부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 관련 사항 궁금하시면 질문 잘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들 취합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